맛있는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의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최근 가족, 친구들과의 홈파티로 친목도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럴 때 생각나는 대표 음식이 바로 스테이크. 그 중에서도 고기와 각종 채소를 한입 크기로 먹음직스럽게 요리하는 찹스테이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찹스테이크라고 단어 때문에 손님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30분이면 손쉽게 집에서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30분 만에 만들 수 있다? 30분 만에 스테이크 만드는 걸 공개를 하면요, 해보실 생각이 드세요? 30분 만에요? 네, 그러면은 해볼 것 같아요. 30분 만에? 30분 만에 아빠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스테이크를 단 30분 만에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스테이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큼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시저 샐러드 레시피 비법까지. 자, 주목해주세요. 찹스테이크와 시저 샐러드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황금 레시피를 찾아 도착한 서울의 한 음식점.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저녁 시간에 특히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리조또, 원디시 파스타, 폴로윙. 먼저 나갈게요. 원래 이렇게 바빠요? 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0분에서 150분 정도 평균적으로 오는 편이에요. 이 많은 손님들을 늦은 시간까지도 찾아오게 만드는 특별한 메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찹스테이크.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모습이 보는 눈마저 즐거워지는데요. 대체 어떤 맛이기에 손님들의 입맛을 이렇게 확 사로잡은 걸까요? 소스 맛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고기가 일단 부드럽고요. 쫄깃쫄깃하고 여기는 좀 더 그 부드러운 맛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소스랑 같이 어울려지면서. 잘라져서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한 입에 먹기 깔끔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한결같이 맛있다는 답변들, 점점 더 맛의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주방. 얼마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그럼 한국에서만 하신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거의 주로 했고요. 한국에서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주로 어떤 요리를 많이 하세요? 주로 아메리칸 요리를 제가 합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셰프의 꿈을 품기 시작해 10년 넘게 요리 경력을 쌓으며 노력해온 황 테일러 셰프. 오늘 알려줄 찹스테이크의 비법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찹스테이크는요, 조립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조립 방법에 따라 이게 음식이 맛이 틀려지고 그리고 식감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조립 방법과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서 하시면 누구든지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단연간 쌓은 내공이 깃든 찹스테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직접 관찰해봤는데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라놓은 고기를 하나씩 그 위에 놓고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다 익자 접시에 담아낸 뒤 가지, 버섯, 파프리카, 호박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육수 같은 거 없어요? 채소가 다 익자 고기를 함께 넣고 와인으로 보이는 걸 넣는 셰프님. 그리곤 주황색 국물을 한 국자 넣고 끓이더니 하얀 덩어리를 넣고 몇 번 저어준 뒤 팬을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 한 5분 만에 만든 찹스테이크.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끝! 찹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든 찹스테이크. 과연 그 맛도 간단하게 느껴질지.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소스가 별다른 게 소스가 강하지 않아서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좀 깔끔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스랑 잘 어울려서 한 입에 들어오니까 더 맛이 더 잘 우러나요. 자극적이지 않아 계속 입맛 당기게 하는 이 소스에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는 어떻게 만드세요? 따로 소스를 만들어내지 않고 육수로만 찹스테이크를 만듭니다. 네? 육수로 찹스테이크를 만든다고요? 일반적인 레시피에서 육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이 육수. 육수는 어떻게 만드나요, 셰프님? 뼈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끓이세요? 한 24시간 이상은 끓여줘야 돼요. 에? 24시간이나 육수를 내야 한다고요? 스테이크하려고 육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뼈로 우러내는 방법이 아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용 육수 레시피를 위해 특별한 재료를 준비했다는 셰프님. 간 소고기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집에서 30분 안에 소고기 육수를 낼 수가 있거든요. 셰프님 맛의 첫 번째 비법인 이 간 소고기 하나면 소뼈 못지않은 깊은 맛의 육수를 낼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향과 맛을 더해줄 샐러리 3개, 당근 반개, 양파 1개 분량의 채소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해주면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일단 샐러리를 사야 되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육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올리브유를 약 2큰술 정도 팬에 두른 다음 양파, 채소를 샐러리. 넣고 볶아주세요. 이때 채소를 볶는 적당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중불로 양파가 살짝 갈색빛이 돈다. 진한 갈색빛이 돈다. 그럼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채소가 다 익으면 마늘을 넣는데요. 이 타이밍에 마늘을 넣는 이유가 있나요? 마늘은 이제 익혀버리면 단맛이 생기는데 그 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늘 나중에 넣어야 향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고유의 향을 더 진하게 우려내기 위해 나중에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 제일 중요한 재료인 간 소고기를 약 1컵 반 정도 넣고요. 전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리고 넣는 빨간 양념, 이건 뭔가요? 토마토 페이스트인데요. 이것을 넣어야 좀 소고기의 그 깊은 맛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맛의 역할을 합니다. 육수의 풍미를 살려주고 재료의 맛을 이끌어내는 이 토마토 페이스트가 두 번째 맛의 비법인데요. 약 3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딱 하나. 육수에 물은 얼마나 넣어주나요? 저희는 이거 하나 넣는데 이게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육수에 필요한 물의 양은 2리터, 일반 컵 기준으로 10컵이면 충분한데요. 그대로 냄비에 붓고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줄 월계수잎 2장과 흑후추 열알을 넣은 뒤 약한 불로 한 번 더 끓여주면 됩니다. 얼마나 끓이나요?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육수가 충분히 올라오거든요. 육수를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전부 제거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깔끔한 육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 손님 맞이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체에 걸러주면 찹스테이크 소스로 사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쓰는 거예요. 찹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선 반컵 분량인 100cc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육수 다음으로 이 찹스테이크를 맛있게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이 보들보들하고 고기 맛을 더 살려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씹었을 때 그 육즙. 육즙이라고 하나? 그 육즙이 이렇게 사르르 입안에서 팍 퍼지더라고요. 씹는 순간 느껴지는 육즙과 적당한 식감이 살아있는 찹스테이크 고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찹스테이크용으로 사용하는 고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위가 가장 적당한가요? 어디? 고기는 채끝 등심입니다. 왜 여기를 쓰시는 채끝 등심을 써야 육질도 부드럽고 식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채끝 등심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테이크와 달리 찹스테이크는 덩어리째 굽고 써는 게 아니라 미리 썰어서 굽는 게 특징. 사방 2.5cm의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에 한 가지를 더 뿌려주는데요. 오, 이건 기름이네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왜 이 오이를 넣어줘요? 이 올리브 오일을 넣어야 이 고기에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고기를 구웠을 때 올리브 오일이 발화점이 낮아갖고 빠르게 고기 표면에 익혀서 그 수분을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고기에 간을 해주면 스테이크 굽기 준비 완료! 겉면을 바삭하게 굽기 위해 미리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한 번 더 두른 다음 고기를 구워줍니다. 고기를 미리 썰어서 굽다 보니 구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뭔가요, 셰프님? 근데 중요한 점이 고기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 그렇게 조리를 하셔야 돼요. 고기끼리 서로 붙지 않은 상태에서 구워야 더 맛있다는 셰프님. 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왼쪽은 고기를 서로 붙인 상태에서 오른쪽은 셰프님 레시피대로 간격을 두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고기를 굽는 방법 외엔 모든 조리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했는데요. 겉보기엔 두 스테이크가 크게 차이나 보이진 않죠? 2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소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다는 한 손님에게 맛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신중하게 두 가지 스테이크를 다 맛보는 손님. 식감과 맛에서 모두 차이가 느껴질까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아요? 노란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가 좀 더 연한 것 같고요. 얘는 소스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빨간색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고기를 붙여서 구게 되면 다른 고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도에 익혀지는, 쪄지는 이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딱딱하고 또 질겨지고 냄새나는 고기를 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우실 때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굽게 되면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단시간에 익기 때문에 맛과 풍미를 그대로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찹스테이크 맛을 2배 이상 살려줄 세 번째 비법. 고기를 구울 때는 고기끼리 간격을 두고 앞, 뒷면을 튀기듯 구워내는 거였는데요. 기름을 생각보다 많이 고기는 넣어야겠네요. 핏기가 살짝 감도는 미디움으로 구워주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미디움. 그리고 스테이크와 함께 볶아줄 애호박 반개, 가지 반개, 표고버섯 1개, 파프리카 2개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기를 굽던 팬에 썰어놓은 채소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소금 4분의 1큰술을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이때 너무 익히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구워둔 고기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레드와인을 넣는데요. 와인을 넣으면 와인이 증발될 때 알코올이 날아갈 때 소고기의 잡내를 같이 날려보내주고요. 당도가 이 소스의 풍미를 배가시켜줍니다. 레드와인은 1분간 졸여주면 되는데 잡내 제거뿐만 아니라 달콤한 소스의 맛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육수를 넣고 한 번 더 1분간 졸여주면 담백하고 감칠맛이 살아있는 찹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면 이 하얀 덩어리를 꼭 넣어야 한다는데요. 버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넣어요? 예, 버터를 충분히 넣어줘야만 이 소스의 농도를 잡아줄 수 있고요. 소스의 농도를 잡아줌으로써 그 스테이크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버터가 고기를 코팅해준다니 조금 생소한데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통해 버터를 넣은 찹스테이크와 안 넣은 찹스테이크를 만들어 비교해봤습니다. 아직까진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버터를 넣지 않은 왼쪽 찹스테이크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육즙이 버터를 넣은 오른쪽 찹스테이크는 윤기가 살아있었습니다. 버터 하나의 차이 확실히 보이나요? 코팅이 중요해요. 찹스테이크 레시피 활용 점정. 버터 한 큰술을 넣고 고기를 코팅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요리도 과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발사믹 글레이즈와 치커리로 마무리해주면 황금 레시피표 찹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찹스테이크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새콤달콤한 시저 샐러드의 황금 레시피입니다. 샐러드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샐러드는 드레싱이 되게 중요한데요. 드레싱도 비율만 정확히 아신다면은 쉽게 좋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은 8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다진 마늘과 머스터드, 그리고 정체모를 검은 액체를 넣습니다. 간장 같은데요. 간장? 우스타라는 소스인데요. 이 맛이 들어가면은 감칠맛과 이게 뭔가 기름진 것을 조화를 이루어지는 밸런스를 이루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넣어야 돼요? 우스타는 반 스푼 넣었고요. 지금 앞에서 넣었던 머스타드와 마늘은 1대1대1 비율입니다. 1대1대1. 어렵지 다진 마늘, 않네요. 머스타드, 우스터 소스는 반 큰술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요네즈를 5큰술, 파르메산 치즈를 1큰술, 그리고 투명한 액체를 1큰술 넣어주는데요. 레몬 주스인데요. 이 레몬 주스의 새콤달콤함이 다소 느끼할 수 있는 드레싱을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레몬 주스가 없으면 식초를 넣어도 괜찮아요? 식초를 넣어도 무방하십니다. 만약 레몬 주스가 없다면 식초 1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1큰술과 참치처럼 보이는 걸 아주 약간 넣어주는 셰프님. 엔초비인데요. 이게 들어가야만 시저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시저 샐러드 맛의 비법은 바로 짭짤한 맛과 고소한 맛의 특징인 서양식 멸치 통조림 엔초비. 있는 냉장고에는 이런 엔초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초비가 있어야 이게 완벽한 드레싱을 이루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엔초비 대신 소금으로 그 염도를 맞추셔서 만드시면은 그래도 비슷한 드레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엔초비가 없다면 소금 3분의 1큰술로 간을 맞추고 골고루 섞어주면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드레싱은 약 2주간만 냉장 보관해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샐러드용 채소는 로메인 상추 10장을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드레싱 1큰술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준 다음 파르메산 치즈 1큰술과 바삭하게 구운 식빵, 방울토마토를 올려서 마무리를 해주면 황금 레시피표 시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수제 드레싱으로 만들어 더욱 먹음직스러운 시저 샐러드. 맛이 어떠세요? 훨씬 고소한 편인 것 같아요. 대부분 마요네즈 드레싱이 조금 텁텁한 편인데 여기는 조금 싱싱한 느낌? 신선한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기 힘들었던 샐러드와 찹스테이크. 이젠 손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최종 레시피 정리할 시간입니다. 찹스테이크는 간 소고기로 만든 육수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고기의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는 버터 1큰술을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시저 샐러드는 엔초비를 포함한 8가지 재료만 있으면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찹스테이크와 샐러드로 오늘 저녁 우아한 만찬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